콩나물 본편. 시루에서 시작된 가장 가까운 채소. 1. 왜 예전에는 집에서 길렀을까? 왜 예전에는 콩나물을 굳이 집에서 길러 먹었을까요? 시장에 가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아랫목 한쪽에 시루를 두고 며칠을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값이 싸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콩나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밭에서 자란 채소도 아니고 계절을 타는 작물도 아닙니다. 그저 콩에 물을 주면 싹이 나는 구조.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한 시절의 생활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아랫목은 겨울이면 집 안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시루를 두었다는 것은 콩나물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였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식재료가 왜 그렇게 가까운 채소가 되었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콩나물의 시작. 콩은 이미 집에 있었다. 콩나물의 시작은 사실 콩입니다. 콩은 거의 모든 집에 있던 식재료였습니다. 창에 가면 쌀과 함께 사고 가을이면 자루째 들여놓았습니다. 콩은 저장이 가능했고 삶아 먹을 수도 있었고 된장이나 간장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콩을 그냥 두지 않고 물을 주면 싹이 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싹을 틔우면 딱딱하던 콩이 부드러워지고 맛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안에 새로운 채소가 됩니다. 씨앗이 채소가 되는 가장 빠른 방식, 이 간단한 전환이 콩나물을 독립된 식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밭이 필요 없고 계절에 덜 묶이고 집 안에서도 자랄 수 있는 채소. 이 점이 콩나물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3. 시루의 구조. 생활 속에서 나온 논리. 콩나물 시루는 겉보기에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꽤 정교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물을 받는 통이 있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볏짚을 받쳐 공기층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시루를 얹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물 빠짐이 중요했습니다. 물이 고이면 콩이 썩고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발화가 멈춥니다. 생각날 때마다 물을 끼얹어주면 며칠 뒤 콩이 하얀 줄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시루 위에는 항상 검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빛을 보면 콩나물이 파래지기 때문입니다. 노란 빛을 유지하려면 어둠이 필요했습니다. 이 검은 천은 그저 덮개가 아니라 색을 지키는 장치였습니다. 배수, 온도, 빛 차단. 이 세 가지 조건을 생활 속 경험으로 완성한 방식이 바로 콩나물 시루였습니다. 4. 아랫목의 온도. 집 안에서 자란 채소. 콩나물은 밭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겨울철 아랫목은 자연스러운 온실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열은 발화를 돕기에 충분했고 집안의 습도는 싹이 마르지 않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겨울 채소가 귀하던 시절 콩나물은 거의 유일하게 집에서 길러 먹을 수 있는 채소였습니다. 지금은 사계절 내내 마트에 채소가 가득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계절을 넘어서는 채소였습니다. 밭이 얼어도 눈이 내려도 집 안에서는 자랐습니다. 이 점이 콩나물을 가장 가까운 채소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남았을까? 값보다 안정. 콩나물은 오랫동안 값이 싼 음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서 남은 음식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콩나물이 남은 이유는 값이 아니라 안정성이었습니다. 콩은 저장이 가능했고 싹은 며칠이면 자랐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시장이 멀어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했습니다. 위기의 시절마다 콩나물은 식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던 때에도
콩나물국은 여전히 끓여졌습니다. 값이 낮다는 것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콩나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가능했던 채소였습니다. 싹이 가진 속도, 기다림이 짧은 채소. 채소를 키우려면 보통 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물만 주면 됩니다. 햇빛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은 생활과 잘 맞았습니다. 당장 반찬이 필요할 때 며칠 안에 준비되는 채소. 이 속도가 콩나물을 생활형 식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값의 의미가 바뀐 시대. 요즘은 콩나물이 여전히 저렴한 채소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궁핍함의 상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기본 재료로 인식됩니다. 가격이 오르내려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품목. 그래서 콩나물은 물가 뉴스에 크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식탁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값이 낮은 음식이 아니라 변동이 적은 음식. 이 점이 콩나물이 가진 또 다른 힘입니다. 서민 음식이라는 말의 의미. 서민 음식이라는 표현은 때로는 낮춰 부르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을 먹여온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값이 안정적이고 양을 늘릴 수 있고 국으로 끓이면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콩나물은 어떤 자리에서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도, 해장국 그릇에도, 도시락 반찬에도 이처럼 자리를 가리지 않는 식재료는 오래갑니다. 6. 콩과 콩나물의 차이. 싹이 바꾸는 구조. 콩은 단단합니다. 마른 콩은 그대로는 먹기 어렵습니다. 삶거나 불려야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콩에 물이 닿고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싹이 나면서 콩의 내부 구조가 변합니다. 딱딱했던 조직은 부드러워지고 맛은 가벼워집니다. 씹는 느낌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모양의 변화가 아닙니다. 발화가 만드는 변화. 콩이 싹을 틔우는 과정은 저장된 영양을 스스로 풀어쓰는 과정입니다. 씨앗은 원래 자라기 위해 에너지를 저장해둡니다. 발화가 시작되면 그 저장된 성분이 조금씩 분해되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콩보다 조직이 부드럽고 맛이 담백해집니다. 딱딱한 저장 식량이 즉시 먹을 수 있는 채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소화와 부담의 차이. 콩은 좋지만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다는 말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그에 비해 비교적 편안합니다. 싹이 나면서 성분 구조가 달라지고 조직이 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식탁에서는 콩보다 콩나물이 더 자주 오르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음식이 아니라 가벼운 반찬. 이 차이가 콩나물을 생활 음식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맛의 방향. 단백질에서 수분으로. 콩은 단백질의 맛이 중심입니다. 고소함이 묵직합니다. 반면 콩나물은 수분이 많고 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국에 넣으면 국물 맛을 해치지 않고 식감을 더해줍니다. 무침으로 만들면 양념이 잘 배고 질감이 살아있습니다. 이처럼 콩나물은 자신의 맛을 내기보다 다른 재료를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왜 노란색이어야 했을까? 빛을 보면 콩나물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엽록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콩나물은 노란빛입니다. 그 노란빛은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생긴 색입니다. 즉 콩나물은 자연 그대로 두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절된 채소입니다. 빛을 막고 물을 주고 온도를 유지해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됩니다. 이 점이 콩과 콩나물을 구분짓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싹이 만든 또 하나의 상징.
콩은 저장 식량입니다. 겨울을 대비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새로 자라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인지 콩나물에는 늘 회복과 다시 시작의 이미지가 따라붙습니다. 해장국에 들어가는 이유도 단순히 값이 싸서만은 아닐 겁니다. 무거웠던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느낌, 그 인상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7. 사회적 이미지. 서민 음식이라는 말의 의미. 콩나물은 오랫동안 서민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값이 싸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양을 늘리기 쉬운 재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어느 순간부터 낮춰 부르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덜 중요한 음식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값이 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식탁에 오랫동안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시절과 콩나물,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마다 콩나물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장바구니에서 먼저 줄어드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비교적 늦게 줄어드는 재료였습니다. 국으로 끓이면 온 가족이 나눌 수 있고 무치면 한 접시가 되고 비빔밥에 넣으면 한 끼가 완성됩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위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값이 싸서가 아니라 대체가 어려워서였습니다. 도시화 이후의 변화. 예전에는 집에서 길러 먹던 콩나물이 도시로 들어오면서 대량 생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재배되고 마트에서 봉지에 담겨 판매됩니다. 하지만 이미지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값이 안정적이고 여전히 흔하고 여전히 기본 반찬입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평가받는 기본 식재료. 최근 몇 년 사이 기본 재료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복잡한 조리법보다 익숙한 재료를 다시 들여다보는 흐름입니다. 콩나물도 그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기능을 강조하기보다 오래 먹어온 방식 자체를 다시 돌아보는 시선입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었던 재료가 오히려 안정성과 지속성의 상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민 음식이라는 말의 다른 해석, 서민 음식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해석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음식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명절에도 평일에도 술자리 다음 날에도 콩나물은 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계층의 음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한 음식. 그래서 콩나물은 계층의 상징이 아니라 일상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조용한 재료의 힘. 콩나물은 주인공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지면 허전합니다. 국에 없으면, 국물이 가볍고 비빔밥에 없으면 식감이 단조롭습니다. 이처럼 존재감은 작지만 부재는 크게 느껴지는 재료. 사회적 이미지도 비슷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듯 보이지만 없어지면 가장 먼저 아쉬운 음식. 그래서 콩나물은 오래 남았습니다. 8. 음식 구조. 국에서 무침까지 콩나물의 자리. 콩나물은 대개 요리의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지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재료는 맛을 만드는 재료라기보다 구조를 완성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국에서의 역할. 국물과 식감 사이. 콩나물국을 떠올려 보면 국물은 맑고 향은 강하지 않습니다. 콩나물은 국물의 맛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식감을 더합니다. 아삭함이 들어가면서 맑은 국물이 심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줄기는 국물과 잘 어울립니다. 국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국을 정리해주는 구조. 그래서 콩나물은 된장국, 맑은 국, 해장국 어디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무침에서의 역할, 양념을 받쳐주는 질감. 콩나물 무침은 양념이 중심입니다. 고춧가루, 마늘, 참기름, 소금. 콩나물은 그 양념을 흡수하고 지탱합니다. 자신의 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양념의 맛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줄기의 탄력은 씹는 리듬을 만듭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맛은 강하지 않지만 식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빔밥에서의 역할, 전체를 연결하는 재료. 비빔밥에서 콩나물은 눈에 크게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지면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수분과 식감을 동시에 제공하고 다른 나물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고사리의 무거움, 시금치의 향, 고기의 기름기를 콩나물이 중간에서 받쳐줍니다. 이처럼 콩나물은 연결 재료에 가깝습니다. 해장 음식으로 자리 잡은 이유. 콩나물 국밥이 해장 음식으로 자리 잡은 이유도 이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맑은 국물, 부드러운 줄기, 가벼운 향, 과하지 않으면서 속을 정리하는 느낌. 이 인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입니다. 특별한 기능 때문이라기보다 음식 구조가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왜 어디에나 어울릴까? 콩나물은 강한 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들어가도 자기 주장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분과 식감이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국, 찌개, 볶음, 비빔밥 어디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즉, 콩나물은 맛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조의 안정장치입니다. 이 역할이 콩나물을 오랫동안 식탁에서 사라지지 않게 만든 이유입니다. 9.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빛과 색, 그리고 품질. 콩나물은 노란빛을 띱니다. 그 색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유지된 색입니다. 빛을 보면 엽록소가 생기고 줄기가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재배 과정에서는 어둠을 유지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콩나물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줄기의 굵기입니다. 너무 가늘면 수분이 부족하고 너무 굵으면 조직이 물러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탄력이 있고 머리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가 신선한 콩나물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상태에 따라 맛과 식감은 꽤 달라집니다. 10. 보관과 조리. 단순하지만 지켜야 할 점. 콩나물은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르고 쉽게 상합니다. 구입 후에는 물에 가볍게 헹궈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며칠 안에 소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리할 때도 과하게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익히면 식감이 사라지고 특유의 아삭함이 줄어듭니다. 뚜껑을 닫고 익힐지 열고 익힐지에 따라 향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에 적당히 익히는 균형입니다. 콩나물은 특별한 기술보다 기본을 지킬 때 가장 편안한 재료입니다. 11. 기억 속의 장면. 시루와 물소리. 콩나물을 떠올리면 맛보다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랫목의 온기, 시루를 덮은 검은 천, 물을 붓는 소리. 며칠 뒤 천을 들추었을 때 하얗게 자라있던 줄기. 그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콩나물은 화려한 추억은 아니지만 또렷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세대를 건너 이야기됩니다. 12. 가장 가까운 채소의 끝에서. 콩나물은 특별한 날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명절의 중심도 아니고 잔치상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하지만 평일의 식탁에는 자주 등장했습니다. 값이 안정적이고 구하기 쉽고 조리가 간단하고 어디에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식재료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조용한 재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콩나물은 그 시간을 상징하는 채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처럼 가까웠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재료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